사례 14번 볼게요. 네. 자, 인구수보다 더 많은 유령 투표수. 이게 이제 경기도 파주시 진동면 문제예요. 제가 어제 그 중간에 제가 사실 언급했는데, 자, 이것도 내가 한번 실례를 들게요. 작년에 박주현 변호사, 그 자식이 얘기합니다. 박주현 변호사, 나한테 조금 이익 있어. 나한테 명예훼손 걸 테면 걸어. 니는 당신만큼은 내가 법적으로 당신의 새빨간 거짓 선동의 실체를 반드시 밝혀줄 책임을 물을 테니까. 네? 작년에 제가 박주현 변호사 통화를 했습니다. 몇 차를 통화했어요. 하다가 이 친구가 이제 그 의혹을 제기하는 거 내가 조목조목 답변해줘요. 타이밍을 다 해줬어요. 그러니까 지도 할 말이 없지. 그러면서 한다는 얘기가 이 파주시 이제 진동면 사례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뭐 전체 인구수가 막 159명, 50년대 4월 기준으로 해가지고 159명이었는데 투표수가 181표였대. 181표. 네? 그 경기도 파주시 진동면에 인구수가 2000년 이제 4월 기준으로 159명이었는데 실제 4.15 총선에서 투표수가 181표가 났다면서 유령투표다. 유령투표. 유령투표가 이제 됐다면서 나한테 한다는 소리가 이걸 만약에 당신이 그 정엄철 대장이 이걸 설명할 수 있으면 자기가 승복하겠다. 나한테 그 말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때는 그 전화를 내가 처음 들었어. 이 얘기를. 처음 들어가지고 네? 그럴 리가? 인구수보다 투표수가 더 많아? 그럴 리가? 그래가지고 알겠다고 내가 뭐 확인하고 내가 전화드리겠다고. 그렇게 해주고 그날 사무실 들어와가지고 저녁에 내가 좀 찾아봤어요. 검색하고 찾아봤어. 확인을 해보니까 이거 웬걸. 단순하게 이게 이제 사전투표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본투표가 사전투표하는 사람들을 쉽게 말하면 집계하는 방식의 변화 때문에 발생했던 문제인 거예요, 이게 예를 들어서 그겁니다. 사전투표 같은 경우는 이제 아마 우리 많은 유권자 다 아실 거예요. 사전투표는 내 선거인 명부에 내가 등재되어 있는 곳이 내가 지금 이 원주에 제가 그 우산동에 제가 거주하고 있거든요. 주민등록상에 거주하고 있으면은 제 선거인 명부는 우산동에 등재가 돼 있어요. 등재가. 그러면 내가 본투표를 하게 되면은 무조건 다른 데 가면 안 됩니다. 우산동에 제가 그 투표하게끔 지정이 되어 있는 몇 투표소가 있어요. 해당 투표소에 가서 내가 투표해야만이 인정이 됩니다. 다른 투표소 가게 되면은 여기 선거인 명부 없는데요. 본인 등재된 곳에 찾아가세요. 이렇게 합니다. 본투표는. 근데 사전투표는 상당히 이게 이제 그거죠. 우리가 어떤 전산 시스템이 기본적인 바탕이 되면서 거주의 자유가 있잖아요. 거주의 자유가 있다 보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뭐 우산동에 등재는 데 있지만 여기 뭐 제가 사무실이 우산동에 있어요. 주소 일찍 제가 옮겨놓고 집은 개운동입니다. 그런데 내가 만약에 이제 개운동에 내가 오늘 집에 가가지고 내가 잠을 잔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날 이제 선거가 됐어. 그 사전투표일이 됐어. 이번 사전투표해야지 하면서 그러면 내가 사전투표할 때도 당연히 내가 등재되어 있는 곳은 이제 우산동에 뭐 예를 들어서 뭐 우산동이면 우산동에 와가지고 사전투표를 해야 되는데 안 그래도 되거든요. 내가 개운동에 있으니까 가까운 개운동 사전투표소 가가지고 투표해도 돼요. 이게 사전투표의 그 제도예요. 예? 그러니까 유권자가 어떤 단순하게 이제 어떤 내가 투표하기 위해서 내가 좀 거주가 좀 떨어져 있는 곳인데 내가 등재 있는 곳 찾아가 투표하는 그 불편함을 그리고 좀 감소하게 시키기 위해서 그 투표를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서 가까운 투표소면 어디든지 할 수 있게끔 했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만약에 원주를 벗어났어. 내가 서울에 오늘 가 있어. 근데 내가 사전투표를 하고 싶어. 그래서 서울에 아무 때나 사전투표소 가가지고 내가 투표하게 되면 이거는 관외 사전투표가 되는 거예요. 내가 이제 원주잖아요. 원주 선거관리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는 이제 원주에서 내가 투표를 해야 되는데 원주를 벗어나가지고 서울에 가가지고 투표를 했다. 그러면은 사전투표용지를 주면서 우편봉투를 같이 줘. 우편봉투를. 왜냐면 줘야만이 내 투표용지가 해당 원주 선거관리위원회로 우체국을 통해서 보내지니까. 자, 관외 사전투표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관외 사전투표는 어차피 그 투표용지가 결국 원주 선관위로 오니까 원주 선관위 관외 투표인에 내가 잡히는 거예요. 실제 서울에서 투표를 했어도 내가 원주에 잡히는 거예요. 문제가 안 됐는데 문제는 관내 사전투표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나는 등재되어 있는 곳이 우산동인데 주소가. 근데 내가 집이 개운동이다 보니까 개운동에서 사전투표 투표를 했다? 지난 지방선거는 어떤 얘기가 됐었냐면은, 지방선거 같은 경우에는 내가 개운동에서 투표를 했다 하더라도 나는 우산동이 돼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 투표용지는 개운동이 들어가 있지만 내가 실제 정암치라는 사람이 사전투표했다라고 집계되는 방식은 우산동이 다 됐던 거예요.
내가 우산동에 등재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했었어요. 지방선거 때까지는. 자, 이러다 보니까 그 지방선거 때 어떤 문제가 발생했냐면은, 사전투표 그 수하고 투표용지 개표장에서 나오고 개표용지 수하고 안 맞는 거야. 왜? 나는 우산동에서 그 투표했다라고 체크되어 있지만 실제는 개운동에서 했거든요. 내 투표용지는 개운동에 가 있는 거예요. 개운동 사전투표만 하면 안에. 그러니까 당연히 정황처리가 우산동에 했다고 돼 있는데 왜 그 만약에 100명이 했다고 돼 있는데 왜 투표용지 99장밖에 없어. 한 장 어디 갔어? 도둑 맞은 거 아니야? 니네들 버린 거 아니야? 선거 버린 거 아니야? 이런 문제가 발생하니까 사실은 내가 개운동에서 투표했기 때문에 개운동에 가 있었거든요. 이것 때문에 지난번 지방선거 때가 난리 났었어요. 이 부정선거 쪽, 이 투개표 부정선거, 이 의혹 제기론자들 때문에 선관위가 개표 현장에서 난리가 난 거야. 그래가지고 이번에 총선 때, 작년 총선 때는 집계하는 방식을 바꾼 거예요. 집계하는 방식을. 그걸 바꾼 게 뭐냐면은 내가 우산동에 등재돼 있지만 실제로 내가 투표할 때 개운동에서 투표했잖아요. 그럼 내 투표용지가 개운동에 들어가 있어. 그러면은 이번에 바뀐 게 사전투표 집계 방식이 내가 개운동에서 했기 때문에 개운동 사전투표소에 내가 등록돼 있는 거예요. 개운동에. 개운동에 이제 내가 실제로 나는 우산동이 돼 있지만 여기서 투표했고 내 투표용지가 여기 있으니까 사전투표가 만약에 이제 개운동에 막 100명이 했어 하면은 딱 하면은 100장이 맞거든 이제. 왜 실제 사전투표 한 사람 관내 사전투표 한 수만큼 그 집계가 되고 투표수도 당연히 또 일치할 수밖에 없죠. 그리 되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내가 이게 투표 한 사람만 여기 다 집계가 다 되는 거야. 이게 집계하는 방식이 바뀐 거야. 실례로 자, 사례 14번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경기도 파주시 진동면 같은 경우에는 접경지역이라 가지고 이게 민통선 안이더라고요. 민통선 안. 민간 통제선이라면은 일반 민간인들은 솔직히 저놈들이야. 그때 가세현하고 이 친구들이 현장까지 가가지고 아니 바실리아 조슈아 그는 뿌락지입니다. 100% 뿌락지예요. 바실리아 조슈아 씨 내가 이사를 다시 얘기하지만은 당신이 지금 내가 하는 말에 대해서 만약 이의가 있다 오면 날 명예훼손 걸어도 좋아요. 100% 그세요. 당신의 그 거짓된 실체를 내가 만천하에 법적으로 내가 밝혀줄 테니까. 자, 그들이 파주 진동미 현장까지 가가지고 별 쇼를 다 한 거예요. 쇼를. 자, 이거는 뭐냐면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시라고요. 직경지역 안에 민통선 안에 일반 민간인들이 이불로 사전투표 거기 하려고 들어갈 사람이 누가 있겠냐고. 못 들어가지. 네? 아니, 자기 지역 나누고 왜 민통선 출입하면서 나 사전투표 진동면에서 할 건데 하면서 들어갈 사람이 누가 있냐고. 당연히 없죠. 그럼 누구겠느냐. 직업군인들인 거예요. 직업군인들. 그 안에 있는 군 부대 내에 있는 직업군인들. 그러니까 집은 파주 시내에 이제 가족하고 같이 이제 집이 있겠죠. 등록돼 있지. 근데 자기 부대가 그 진동면 안에 있는 그 접경지역 안에 민간 통제소 안에 부대가 내가 있어. 네? 그럼 당연히 그들이 그냥 본투표 때는 이제 가족하고 어디 뭐 놀러 가기로 했으면은 사전투표를 해야지 하면서 이불로 나와가지고 집 근처까지 나오겠냐고요. 부대 바로 옆에 가까운 데 있으면 그거 가서 당연히 투표하지. 네? 그러면 이 사람이 실제는 파주시에 등재가 돼 있지만 이 사람이 거기 진동면에 가가지고 투표를 했기 때문에 진동면에 사전투표한 그 집계에 포함이 된 거야. 포함이 되고 그리고 당연히 투표용지도 거기 들어가 있고. 네?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네? 네? 이것처럼 네? 실제 인구수가 159명인데 투표수가 181장, 즉 이게 이제 투표했다는 사람이 이제 181명이고 투표용지도 당연히 그 정도 동일하게 나왔겠죠. 자, 이게 뭐가 문제죠? 이게 왜 유령표죠? 그 직업군인이 유령입니까? 직업군인이 이 멍청한 인간들아. 집계 방식의 변화일 뿐이고 다만 이거에 대해서 내가 문제 삼고 싶은 거는 선관위의 책임이 크다는 거예요. 선관위가. 네? 선관위가 이게 지방선거하고 총선 때 그 관내 사전투표인의 집계하는 방식에 있어가지고 이런 변화를 줬다라고 이걸 사전에 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든가 아니면 이걸 최소한 이제 관할 선관위 일반 지방에 있는 선관위 직원들도 정확하게 공문을 통해 가지고 이번에 이제 관내 사전투표 그 집계하는 방식이 지난번에 이렇게 바뀌었습니다라고 공문으로 아마 통지를 해줬더라면 전국에 있는 선관위 직원들도 공문을 받으면 다 알겠죠. 아, 이번에 집계하면 이렇게 바뀌었구나.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의혹 제기한 사람들이 왜 이거 진동미이 됐냐고 의혹 제기했으면 바로 그 자리에서 명쾌하게 답변을 했겠지. 아, 사실 이렇게 집계 방식이 바뀌어서 그렇습니다. 했을 텐데 중앙선관위가 지방선관위 이런 내용들을 안 알린 거예요. 응?
안 알리니까 지방에 사람들이 이 의혹을 제기한 사람들이 자기 지역 선관위한테 물어봤는데 선관위 직원들 제대로 답변도 못하더라. 자기네들도 이해를 못하더라. 이런 말들이 나온 거야. 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아주 간단한 건데. 선거에 고의적으로 또 이게 애를 그러니까 그러니까 제가 말하잖아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정하게 선거 관리를 한다? No. 저는 no예요. 안 해요. 이런 방식으로 아주 고도의 방식으로 해가지고 이 의혹을 제기하는 쪽이 오죽하면 내가 예전에 한번 얘기했잖아요. 네? 내가 원주에서도 내가 이 문제 때문에 2017년 보궐대선 직후부터 해가지고 지방선거 때부터 해가지고 그때 부정선거 주장하는 사람들하고 내가 얼마나 치열하게 싸웠습니까? 그때 상관이 그 관계자를 만나고 내가 물어봤어요. 도대체 왜 이런 거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아주 선명하게 해명할 정도인데 왜 당신들이 이런 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해명하지 않느냐? 하니까 이 사람 한다는 얘기가 나도 이제 공감할 수밖에 없었던 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선관위 직원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아니 자기 입장도 좀 이해를 해달라. 왜냐면은 선거가 끝나면은 그 다음에 한 달 동안에 이제 그 정치 자금이라든가 선거 비용부터 해가지고 이거 결산하고 그리고 선거법 위반자 처리하고 선관위가 엄청나게 바빠요. 준비하는 기간이 바쁘지만 선거가 딱 끝나면 그때부터 이제 한 달 이가 더 바빠요. 네? 선거 관련 사범하고 그부터 해가지고 뭐 회계 정리부터 해가지고 선거 자금에 문제가 있는 탁 하고 엄청나게 바쁜데 선거가 끝나자마자 진 쪽에서는 부정선거로 우리가 졌다고 막 쫓아와서 항의하고 따지고 난리가 난다는 거야. 그러면은 선관 입장에서는 아니 직원들이 추가로 또 충원되는 것도 아니고, 네? 선거가 끝나면 선거 뒤처리 하는데 엄청나게 일들이 많은데 거기에 집중해도 자기네들 진짜 빠듯하게 진행하는데 말 같지도 않은 그 부정선거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오면은 어떻게 그 사람들 붙들고 우리가 시간들 허비하면서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 찾아오면 그냥 아이 우리 모릅니다 잘 모릅니다 하면 돌려보낸다는 거예요. 그 사람 입장 이해가 되잖아요. 따지고 보면은. 그래서 이런 문제는 사실은 진짜 선관위에서도 좀 더 적극적으로 이걸 뭐 제도가 변경되면 아주 세세한 것까지. 그리고 더더욱 중요한 거는 참관인에 대한 교육들. 그때 내가 물어보니까 참관인에 대한 교육들을 선관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선관위가 한다는 얘기가 아니 참관인 교육은 정당의 몫입니다. 정당의 몫입니다. 이 얘기하더라고요. 그런데 솔직히 정당에서 참관인 교육까지 한다는 건 난 솔직히 그는 난 선관위 책임이에요. 근데 선관위 분명히 왜? 선관위는요, 선거관리위원회 존재의 목적이 뭐냐면은 선거 제도에 대한, 또 선거 관리에 대한 국민 신뢰, 생명. 국민의 선거관리위원회를 불신하게 되면요, 대한민국 선거관리 있을 존재 이유가 없잖아요. 네? 그러면은 선관 입장에서는 자기네들 그 기관의 그 존재의 이유인 그 선거 모든 절차나 과정에 대한 국민 신뢰 확보를 위해서 참관인 제도를 두는 거예요. 참관인 제도. 그 참관인은 선거 관리에 대해서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담보할 수 있는 제도. 그렇다면 당연히 선관위가 참관인이 현장에서 투개표 현장에서 어떻게 감시를 하고 무엇을 확인을 하고 어떤 문제가 발생 시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선관위가 알려줘야죠. 선관위가 잘 정확하게 알고 있는데 그런 걸 교육 자료를 만들어야죠. 하다못해 시민의 눈, 좌파진영은 시민의 눈이라는 단체에서 자기네들 뭐 비용을 들여가지고 그 영상까지 정말 멋지게 잘 만들었어요. 정말 걔네들 말투로 따지면 정말 멋들어지게. 네? 걔네들 그런 영상을 만들어가지고 진보진영, 좌파진영의 참관인들은 이미 확실하게 교육이 되어 있는 거야. 깔끔한 영상을 통해가지고 이제 어떻게 참관을 하고 문제가 발생 시에는 어떤 절차를 거쳐서 해야 되는지. 혹시 그럼 이건 박주선 아까 변호사라 했었잖아요. 박주현. 박주현 변호사하고 그 나중에 이걸 알려줬어요? 잘못됐대. 다 얘기 알려줬죠. 전화 받았어요? 알려줬는 아니 피하죠. 전화 안 받아요? 이제 피해. 걔네가 박주현 변호사한테 하는 얘기가 야 이제 밝혀졌잖아 진동면에 대해서 이제 공개 사과하든가 이거 그때 나한테 뭐라고 이야기했어 그때 내가 그 녹취록 한번 까볼까 그거 찾아서 녹취록 한번 찾아봐야겠어. 녹취록 찾아봐야 한번 찾아봐야겠어. 아마 있을 거예요. 작년 거니까 내가 구속되기 전 거니까 내가 찾으면 있을 거예요. 근데 찾으면 그거 공개합니다 진짜. 네. 박주현 변호사 진짜 부끄러운 줄 아셔야 됩니다. 네. 뭐 좀 나이는 저보다 젊지만 그래도 당신이 변호사라는 그 지위가 있잖아. 지위가. 네? 물론 뭐 변호사라고 해가지고 변호사 이 박전 만약에 변호사가 몇 명이 들어갔을 거 아니에요? 했는데 많이 들어갔죠. 그 사람들은 한마디도 안 하는 건 또 뭐예요? 그러니까 이 재검표 현장에 들어갔던 변호사들이 이 사람들 진짜 어리숙한 게 돈 받고 했을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보세요.
변호사들은 공직선거법을 달달 외울 수는 있어요. 공직선거법을 달달 외울 수는 있어. 그거는 그 자기네들 그 부분의 분야에 대해서는 전문가일 수 있어요. 공직선거법에 대해서는. 그러나 그 변호사들이 투개표 현장에 와가지고 일일이 감시해 본 적이 있냐고요. 일일이 감시해 본 적이 있냐고. 그러니까 이런 걸 모르는 거야. 관내 사전투표의 집계 방식이 바뀐 게 뭔지도 이해도 못 할 거예요. 제대로. 지금 아마 이해하겠지. 이 나쁜 놈들이. 그런데도 진동면 이거 14번 이거 이번에 그 황교안 총리가 전 대표가 이거 갖고 나왔을 때 박주현 당신이라면 막 이건 빼야지. 아니라고. 뺐어야 되는 거 아니야 진짜? 박주현이라면 알고 있잖아. 사전투표, 관내 사전투표 집계 방식이 바뀌어서 저렇게 뭐 니들이 말하는 유령표 나왔다는 거. 물론 유령표도 아니지만. 예? 그런데도 뻔뻔하게 그걸 그대로 하고 있었어? 이번에 만약에 진짜 황교안 그 사무실에 당신을 내가 봤는데, 당신이 만약에 데리고 있던 아이가 아니었으면, 당신 아마 아들 데리고 왔던데, 갓난아이만 아니었으면 당신 그 자리에서 나한테 멱살 잡혔을 거야. 네? 하지만 그 아이 때문에 내가 참았어, 그 자리에서만큼은. 자기 아버지가 그런, 수치스러운 일 당하는 걸 진짜 그 목전에서 보게 할 수는 없으니까 내가 참았는데, 진짜 내 경고합니다, 박주현 변호사. 네? 자, 일단 넘어갑니다.